지금이야 멀티플렉스 영화관이 당연해졌지만 80년대까지는 영화 한 편만 상영하는 단관극장 체제였습니다. 대신 좌석수가 훨씬 많았고 스크린이 더 컸지요. 50년대 후반부터 국도, 국제, 대한, 명보 같은 극장들이 생겨나 저마다 다른 영화로 관객을 불러 모으며 흥행했던 시절. 그때 서울에 있었던 개봉관들의 모습입니다. 1962년 서울 시내에 있던 극장 현황인데 봉절관, 2번관, 3번관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봉절관은 개봉관이고 2번관은 재개봉관, 3번관은 아마도 동시 상영관이겠지요. 62년 조사에서 개봉관이 8곳이었는데 64년엔 11곳으로 늘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곳은 종로 3가에 있던 단성사입니다. 1907년에 연예 단성사라는 공연장으로 문을 열었고 1918년 3층짜리 벽돌 건물로 개축한 뒤 상설영화관이 됐습니다. 1919년 10월 27일에 처음으로 한국인 자본으로 만든 의리적 구토를 개봉했는데 한국영화의 날이 10월 27일인 건 이 날짜를 기념한 겁니다. 단성사는 인사동의 조선극장, 관철동의 우미관과 함께 조선인을 위한 극장으로 인기를 끌었고 1926년에는 나온규의 아리랑으로 공전의 히트를 치기도 했지요. 1935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유성영화인 춘향전이 단성사에서 개봉됐습니다. 하지만 30년대 이후 조선인 극장들은 규모와 시설에서 훨씬 뛰어난 남촌의 일본인 극장들에 밀리며 침체기에 빠졌습니다. 일본인이 단성사를 인수해 대륙극장으로 바꾸었다가 1946년 다시 단성사 간판을 달았고 60년대부터 제2의 전성기를 맞게 되지요. 겨울여자, 무릎과 무릎 사이, 어우동 같은 화제작이 상영됐고 90년대에는 장군의 아들과 서편제로 화제몰이를 했습니다. 특히 93년 서편제는 개봉관인 단성사에서만 194일 상영에 100만 넘는 관객을 불러 모으며 한국 영화 흥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1000만 관객 운운하는 지금 기준으로야 100만이 뭐 대단할까 싶지만 단 한 곳에서만 상영했던 것을 생각하면 엄청난 흥행입니다. 이런 흥행을 기록했던 단성사지만 복합상영관이 늘어나는 변화 속에 어려움을 겪었고 건물을 다시 지어 복합상영관으로 변화를 시도했지만 경영난을 겪다가 2008년 부도 처리됐습니다. 단성사 건물은 단성 골드빌딩으로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영화사에서 의미 있는 장소임을 기리기 위해 건물 안에 영화 역사관을 만들어 2019년 공개했습니다. 1960년 단성사 맞은편에 피카디리 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초기에 극장 이름이 왔다 갔다 했는데 반도극장이 개관한다고 광고를 했다가 1960년에 개업할 때는 서울키네마라고 하더니 몇 달 안 돼 다시 반도극장이라고 했네요. 피카디리라는 이름이 된 건 1962년입니다. 런던의 대표적인 예술거리 피카디리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외국 영화를 주로 상영했는데 특히 65년에 007 위기 일발을 시작으로 007 시리즈를 계속 개봉해 인기를 끌었습니다. 86년 5월에는 유명 배우들의 핸드프린팅과 사인을 청동판에 새겨 극장 앞 광장에 카라스타 광장을 조성했지요. 2000년대 들어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멀티플렉스로 재개관했는데 2007년 프리머스 시네마로 편입됐다가 2010년에 롯데시네마 피카디리가 됐고 2016년에 다시 CGV 피카디리 1958로 재개관했습니다. CGV 뒤에 지역명이 붙는 다른 곳들과 달리 피카디리 이름을 살렸고 극장의 역사가 시작된 1958년도 함께 붙였습니다. 건물 내부에 옛 피카디리를 기억할 장소도 만들었다고 합니다. 단성사와 피카디리가 마주보는 길에서 종로 큰 길 건너에는 서울극장이 있었습니다. 재개봉관이었던 세기극장을 인수해 78년 개관했지요. 82년 2월부터 에로 영화의 대표격인 에마 부인을 장기 상영하더니 그해 여름에는 포스트맨은 배를 2번 울린다로 연달아 히트를 쳤습니다. 1989년에 상영관을 3개로 늘리고 이름을 서울시네마타운으로 변경하며 멀티플렉스관을 시도했다가 97년에 상영관을 더 늘리면서 이름을 다시 서울극장으로 환원했고 2003년에는 11개까지 상영관을 늘렸지요. 하지만 계속되는 적자에 시달리던 중 팬데믹 사태까지 겹치면서 결국 2021년 8월 영업을 종료했습니다. 종로의 단성사 피카디리 서울극장이 모여있는 것처럼 충무로에는 명보 국도 스카라 대한극장이 있었습니다. 을지로사가에 있던 국도극장의 시작은 1913년 개관한 황금관입니다. 1915년 500석 넘는 연회관으로 확장 이전했는데 경복궁에서 열린 조선물산 공진회의 공연장으로 설치됐던 시설을 옮겨온 거였지요. 이름이 동아구락부를 거쳐 송죽좌가 됐다가 36년에 대리석 건물로 신축하면서 다시 황금좌가 됐습니다. 40년에 소유주가 바뀌면서 경성 보총극장으로 이름이 바뀌었는데 45년 봄에 화재로 문을 닫았지요.
1946년 국도극장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고 한국 전쟁 중에 미군을 위한 극장으로 이용되다가 휴전 뒤 돌려받아 1954년에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 이듬해 개봉한 이규환 감독의 춘향전이 크게 성공하면서 한국 영화 흥행극장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이후에도 미워도 다시 한번 별들의 고향, 바보들의 행진, 영자의 전성시대 같은 한국 영화 대표작들을 상영했습니다. 90년대에 다른 개봉관들처럼 멀티플렉스관에 밀려 고전하다가 99년 폐관한 뒤 철거하고 새 건물을 짓기로 했는데 뒤늦게 서울시에서 국도극장처럼 역사적 의미가 있는 근대 건축물을 보존하겠다고 발표했지요. 하지만 이미 철거가 시작된 뒤였고 결국 극장이 철거된 자리에 현재는 호텔이 영업 중입니다. 스카라 극장은 1935년에 약초극장이라는 이름으로 처음 문을 열었습니다. 극장이 있는 초동의 당시 이름인 약초정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경성 최초의 양식 영화관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는데 뒤이어 황금자와 명치자가 개관하며 쾌적한 관람시설로 관객들을 충무로로 불러 모았습니다. 해방 이후 지배인이던 홍찬이 극장을 인수해 수도극장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1954년에 수도극장에서 개봉한 운명의 손은 한국 영화 최초로 키스신이 나와 충격을 안겼고 1956년에는 바람난 유부녀가 나오는 자유 부인으로 큰 논란을 일으켰지요. 50년대 중반부터 할리우드 외화를 주로 상영하면서 명성을 높였는데 극장주가 무리해서 안양 촬영소를 건설하다 자금난을 겪으면서 부도가 나 극장을 매각하게 됩니다. 촬영소 역시 신상옥 감독의 신필름에 넘어가게 되지요. 주인이 바뀐 수도극장은 수리 후 62년에 스카라라는 이름으로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90년대 이후 다른 대형 극장들과 마찬가지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었는데 다른 극장들이 복합상영관으로 변신한 것과 달리 단관극장으로 유지되다가 2005년 말에 갑자기 철거했습니다. 오래된 극장으로서뿐 아니라 건축사적으로도 의미 있는 건물이라 문화재로 지정하려는 움직임이 있자 소유주가 앞서서 철거해버린 겁니다. 지금 그 자리에는 아시아 미디어 타워가 우뚝 서 있습니다. 57년 여름 수도극장 맞은편에 명보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개관작으로 할리우드 톱스타들이 출연하는 상류사회를 상영하며 흥행을 시작했지요. 개관기념 사진 속에 당대 막강한 권력자였던 이기붕과 부인 박마리아의 모습이 보이네요. 처음에는 외국 영화를 주로 상영하다가 1959년에 한국영화전용관으로 전환해 대표적인 한국 영화를 많이 상영했습니다. 1960년 김기영 감독의 한여가 상영됐고 61년에는 신상옥 감독의 성춘향이 그때까지의 한국 영화 최고 흥행 기록을 깨며 크게 성공했습니다. 이후에도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현해타는 알고 있다, 빨간 마후라, 만추 같은 영화들을 상영했고 70년대부터는 외국 영화도 함께 상영하기 시작했습니다. 1984년에 건물 외관을 바꾸고 내부 시설을 개선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을 했다가 94년엔 아예 건물을 새로 지어 명보 프라자로 개관했는데 최초로 복합 상영관을 시도한 거였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극장들에 밀려 2008년 폐관했고 그 자리에 뮤지컬과 연극을 위한 명보 아트홀을 열어서 공연장으로서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스카라, 명보와 함께 충무로를 대표하던 또 다른 극장 대한극장이 58년 문을 열었습니다. 미국 영화사 20세기 폭스사가 설계를 맡았고 공사비가 4억 환이었다고 합니다. 대한극장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70mm 영화를 상영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70mm는 영화 필름의 폭을 말합니다. 보통 사용하는 35mm보다 배로 넓은 거라 화면에 더 많은 내용을 담을 수 있고 훨씬 웅장한 느낌을 줍니다. 사운드 트랙도 더 풍부하게 담을 수 있고요. 대규모 인원이 등장하거나 전투씬 같은 웅장한 장면을 보여줄 때 좋은 건데 문제는 70mm 영화를 상영하려면 영사기도 달라야 하고 무엇보다 스크린이 커야 했지요. 대한극장 스크린은 가로 24m에 세로 19.5m였다고 합니다. 큰 스크린과 70mm 영화의 힘을 잘 보여준 게 62년에 개봉한 배너입니다. 단관 시대에는 영화 반응이 좋을수록 상영 기간이 길어졌는데 7개월이나 상영하면서 70만 명이라는 흥행 기록을 세웠지요. 그 후에도 웨스트 사이드 스토리, 아라비아의 로렌스, 닥터 지바고, 사운드 오브 뮤직, 킬링필드, 플래툰 같은 대작을 상영했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로봇 애니메이션 로봇 태권 V가 상영된 곳도 대한극장이었습니다. 90년대의 다른 단관극장들처럼 고전하다가 2001년 멀티플렉스관으로 변신했지만 부진을 극복하지 못한 채 2024년 9월까지만 운영하기로 결정했고 리모델링을 거쳐 문화예술시설로 탈바꿈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단관극장들이 대부분 극장 산업의 변화 속에 고전하다 폐업한 것과 달리 광화문에 있던 국제극장과 아카데미극장은 도시계획에 의해 일찌감치 사라졌습니다. 국제극장은 세종로 사거리에 1957년 문을 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극장들을 보수하거나 새로 지으면서 1000석 넘는 대형 극장들이 많이 생기던 때였지요. 국제극장은 극장 앞에 꽤 넓은 광장을 만들고 분수대를 설치해 시민들의 발길을 이끌었습니다. 58년 말부터 한국영화전용관으로 운영했고 61년에 한국 최초의 총천연색 시네마 스코프 영화 춘향전을 상영했지만 같은 시기 명보극장에서 개봉한 성춘향과 경쟁에서 참패를 당했지요. 1973년에는 적자에 시달리던 허리우드 극장을 인수해 국제극장과 공동 개봉을 했습니다. 허리우드 극장은 69년 낙원상가 4층에 설립된 극장으로 국제극장과 함께 서울 시내 손꼽히는 개봉관으로 자리잡게 됩니다. 97년에 상영관을 3개로 분리하며 변화를 꾀했지만 대형 멀티플렉스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는지 2005년에 폐관했고 지금은 옛 시절을 회상할 수 있는 실버 영화관과 낭만 극장이 운영되고 있지요. 국제극장은 허리우드 극장보다 한참 앞서 85년에 폐관했습니다. 극장이 들어설 때부터 그 자리가 서울시의 도시계획에 포함돼 있던 곳이라 가건물로 승인받은 거였고 서울시의 도심 재개발이 시행되자 철거된 겁니다. 그 자리에는 광화문 빌딩이 높게 섰는데 동화면세점 간판이 크게 걸린 건물입니다. 국제극장이 개관한 이듬해 바로 옆에 아카데미 극장이 문을 열었습니다. 조선일보사에서 운영하는 극장이었는데 젊은 이의 극장을 모토로 내세웠다네요. 개봉작들을 청춘영화라고 할 만한 작품들 위주로 상영하며 인기를 끌었고 그중 64년 맨발의 청춘으로 정점을 찍었지요. 맨발의 청춘은 당대 최고의 청춘 스타였던 신성일과 엄앵란이 남녀 주인공으로 출연했다가 결혼까지 이어져 더욱 화제가 됐습니다. 아카데미 극장 바로 옆에는 재개봉관인 시네마 코리아가 있었습니다. 조선일보 사호관에 만든 극장으로 아카데미보다 2년 앞서 개관했습니다. 아카데미 극장과 시네마 코리아는 1968년에 도로 확장 사업으로 철거됐고 조선일보사는 새 사업 겸 코리아 나우텔을 신축했지만 다시 영화관을 만들지는 않았습니다.